자, 오늘은 연립 2차 부등식 할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이것도. 연립 1차 부등식하고 비슷한데 연립 1차 부등식처럼 부등식 두 개를 묶어놓은 건데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인 게 연립 2차 부등식이야. 풀이는 각각 푼 다음에 뭘 찾으면 돼? 또 똑같이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돼. 그래도 뭐 별로 그 푸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개념 12번 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개념 11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 풀어보면 A가 2x가 8, x가 4 이상이죠. 그럼 요 밑에 거 풀면은 이거 2차 부등식 풀면은 7 이하 3 이상이죠.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요렇게 3 이상 7 이하. 자, 그러면 하나는 4 이상이죠. 두 개가 겹치는 건 여기가 겹쳐 있죠. 그래서 x는 4 이상 7 이하 이게 답이겠네. 풀이는 뭐 그거 깔끔하죠 뭐. 자, 두 번째 거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6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럼 요놈의 해는 x는 6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0 이상이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야 또는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에 또 나타내 보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마이너스 1 3 이상이다. 그러면 겹치는 건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해는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 x는 6보다 작다. 됐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들이겠네요. 됐어요? 자, 필수 유형 23번이에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대. 그렇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한번 풀어보지. 그러면 x 빼기 3, x 빼기 5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x가 얼마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x가 얼마? 5보다 크다죠. 두 번째 거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k 더하기 1 되니 6 됐어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네. x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x 빼기 6이 0 이하이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얘는 x가 6하고 k 더하기 1하고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가능성이 두 가지가 나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번 되고 이렇게 되든지, 그치? 또는 x가 k 더하기 1 6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k 더하기 1이 얼마보다? 6보다는 작겠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해가 이렇게 됐네. 근데 얘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면 (3보다는) 작다 이 말이죠. 그리고
5보다는 크다 이 말이네요. 그치? 그러면 봐보자. 그럼 밑에 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기 뻔하지. 밑에 거요. 얘는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위에 거가 된다는 걸 찾았으니까 6은 당연히 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걸리고 얘가 이렇게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K 더하기 1이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K 더하기 1은 요 3이 돼도 상관은 없지. 3보다 작은 데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K 더하기 1은 얼마? 3 이상이 될 거고. 그쵸? 여기 겹치는 데가 여기만 나오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얼마 이하면 될까? 5 이하? 됐니? 이거 5가 돼도 겹치는 부분인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는 빠진 걸 쓰면 되니까. 그러면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2부터 4까지? 됐나요? 힘들다. 뭐 답 맞나? 맞지? 2 이상 4 이하?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조건적 맞춰서 잘 해보면 되고요. 자, 이제 와서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해볼게. 이건 조금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응용돼서 써먹는 거거든. 다른 과목에서도 그러니까 수원, 수투 막 이런 데서도 좀 응용돼서 써먹은 거니까 좀 잘 봐둬요. 기본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양수라 이 말은 0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이잖아. 그치? 두 실근이야. 그럼 같은 근 포함한단 말이야. 서로 다른 말이 없잖아.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항상. 서로 다르니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럼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우선은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도 서로 같은 근이잖아.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우선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가 돼야 되려면 두 근의 합도 뭐가 돼야 돼? 그치. 곱하기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판별식 부분만 좀 조심하면서 두 실근이 모두 음수라면 어차피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겠지.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봐.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러면 두 개 다 더해도 음수겠지. 그러니까 합도 음수야. 곱은 둘 다 음수였으니까 양수. 그런데 좀 조심한 게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럼 얘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겠지. 왜 그럴까? 애초에 반대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근데 뭐 정도만 알면 돼? 곱하기가 음수야. 그치? 됐니? 다음에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래. 부호가 반대니까 곱은 음수지. 근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더한 게 얼마란 소리야? 0이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좀 써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서로 다른 두 동시에 있는 거. 부호가 같을 때는 판별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치? 근데 부호가 다를 때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이 곱만 보면 된다. 이렇게만 좀 나누어서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되겠나요? 자, 해볼까요? 요 놈의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으니까 우선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 판별식. 그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0 이상.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죠.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도 양수여야 되는데 4는 0보다 크니까 되지. 이제 요 두 개를 동시에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데 얘는 항상 되니까 요 두 개만 겹치는 데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 a 빼기 2가 0 이상이니까 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는 2 이상이고 a는 음수여야 되지. 그럼 겹치는 애가 음수니까 얘만 찾나 겹치겠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고. 자, 넘어가서 자, 여기는 조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봐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얘가 무슨 수? 음수. 그치? 그럼 a는 3보다 커야겠네요. 자,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더하면 얼마라 이 말이니?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빼기 6, a 더하기 1은 0이니까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오늘 할 거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나머지죠. 실근의 위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방금 한 개념은 두 군이 양수냐 음수냐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그거의 기준점은 누구야? 세로선. Y축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두 군이 양수다 그러면은 두 군이 그래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번에는 실근의 위치잖아. 그냥 이런 거야. 두 군이 다 1보다 커야 돼. 두 군이 다 3보다 작아야 돼. 막 이런 느낌이야. 됐니? 그거는 이제 어차피 판별식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해지는 방법이 좀 달라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방금처럼 말한 내용을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됐니?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됐니? 근데 요즘 같은 표현에는 뭐 실근의 위치, 근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라 이 말이야. 근의 분리라고 하는 애들은 좀 옛날 사람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2차 방정식이 있었나 봐. 그럼 요 놈의 두 근을 내가 두 해를 뭐라 그래?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 그리고 편의상 나는 이 2차식을 fx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사자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함, 판, 대, 결. 자, 이 앞대가리야. 됐니? 경계값. 값은 함수 부호. 그 경계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두 근이 얼마보다 크다 할 때 그 얼마, 두 근이 1보다 크다 할 때 그 1이 경계값이야. 됐니? 여기는 판, 별, 식, 대, 칭, 축. 얘네들은 결정하자 이거야. 경계값의 함수의 부호와 판별식과
대칭축 이 세 개를 가지고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파트가 있냐면 첫 번째, 자 경계값이 P야. 됐니? 여기서는 이제 경계값을 P라고 할게. 기준으로 이 문제에서는. 됐니? 자, 1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크다. 자, 뭐라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해보면 내가 fx는 그럼 이차함수로 나오겠잖아. 그럼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근 포함해서 두 근인 거야. 그러면 근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P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fx잖아. 그치? 됐니?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자. 함수값 보라 그랬으니까 fp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지 부호가 지금. 됐니? 그리고 판별식은 중근 포함할 거니까 0 이상이 돼야 되지. 그리고 요놈의 뒤층축은 축의 방정식이 누구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죠? 자, 축의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 뒤층축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얘가 누구보다 크다 이 말이야. p보다는 커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값을 찾으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누가 돼요? P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이번에 상황이. 그럼 여전히 이래도 FP가 0보다 크죠. D도 0 이상이 돼야 되죠. 뭐만? D층축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떻게 되면 돼요? P보다 작지. P보다. 그치. 됐니? 그럼 또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돼. 됐니?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경계값이 하나 더 늘어났어. PQ야.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자,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겼어. 됐니? 알파와 베타가 있고 P와 이번에는 Q가 이렇게 있어. 됐니? 어허, 얘는 좀 재밌네. 이 똑같아요. FP가 무슨 수가 돼야 돼? 0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FQ도 양수여야 되지. 됐니? 판별식은 0 이상. D층축은 P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Q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만 찾으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야. 네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 P Q 이렇게 된다 이 말. P 베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 베타 P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럼 P를 기준으로 알파와 베타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면 될까? 얘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FP가 음수기만 하면 되지. 함수값 부호가. 됐니? 그렇게 되면 자동이지. 알파하고 베타가 P 사이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됐니? 마치 이거는 그 두근의 부호에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 말하고 비슷하죠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 짬뽕으로 나와. 자, P가 알파보다 크고 Q는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런 경우잖아.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알파 베타가 있고 P가 있고 Q가 있지. 근데 참 재밌는 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누군가 그 경계값이 들어있으면 판별식 자체가 필요 없어요. 자, 이때는 누구만 찾으면 돼? 첫 번째, FP가 무슨 수? 양수. FQ가 음수기만 하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라 그래. 됐나요? 자,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그림은 여기는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치?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주의만 보세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2차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뭘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고친 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그건 괜찮은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적어져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는 기본 문제가 없네. 이거는 이제 기본 기초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얘는 심화된 내용인가 보네.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 베타가 있고 요렇게 마이너스 1이 있다 이 말이잖아. 됐니? 자, fx를 뭐라고 둔다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4라고 둔다면 이제 풀어볼게. 자, 먼저 f 마이너스 1 더하기 2m 더하기 4가 얼마보다? 0보다 커야 되지. m이 얼마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돼요. 됐나요? 다음에 판별식 m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겠지.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m은 얼마 이상? 2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 2분의 b 2m 계산하면은 얼마? m이지. m이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표시해 볼까? 자, 2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됐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n은 얼마보다는 커야 돼?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다 겹치는 건 여기만 겹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됐니? 네, 범위가 세 개 나오면 세 개 다 겹치는 부위. 그치. 세 개 다 겹쳐야 되는 거지. 하나라도 겹치는 데가 없으면은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려면 이 세 개가 다 돼야 되는 건데. 됐니? 자, 두근 사이에 1이 있대.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이 말은 알파와 베타가 있었으면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F1이 음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1 빼기 2m 더하기 4가 음수다. 5 2m 2분의 5보다 m이 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또 다르게 풀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차피 폼베이스가 할 건데 그래피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등식이 끝났어요. 자